신윤복을 저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정말로 5만 가지 예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설마 진짜일까? 정말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의 근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닌 것들인데 왜 우리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윤복은 여자인가? 그게 제일 많이 아마 검색어에도 뜨는 것 같은데 신윤복이 여자일까요? 답은 X죠. 다시 말해 신윤복은 남성 화가이죠. 이 여자다라고 처음 나온 거는 아마 여러 해 전에 있었던 모 드라마에서 신윤복이 이제 남장 여자로 나오면서 그 애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신윤복이 다른 조선 화가들에 비해서 여성들 모습을 많이 그렸잖아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도리어 그래서 여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인도라든가 아니면 풍속도첩에 나오는 여러 여성 그림들이 있는데 미인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닌 거죠. 남성 화가의 시선으로 여성을 대상화해서 그린 그런 색채가 훨씬 강하고 그 다음 풍속도첩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도 결코 여성 스스로가 편하게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업이 이제 기녀라든가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신윤복이 그린 목적은 그것이 좋게 말하면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흥미로운 요소를 통해서 자극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과연 여성의 시선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신윤복은 그림으로 봐도 여자이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자료적인 근거를 좀 보자면 신윤복은 도화서의 화원이었어요. 국가에서 내리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화가로서는 이제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직업이 도화서 화원인데 여성으로서 남장을 하고 그 화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다 어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화가들은 대부분 신분이 중인 이하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분이 낮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아요.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윤복의 기록으로는 이제 몇 개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현대인들이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윤복의 본격적인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1928년에 오세창이라는 분이 근역 서화징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 책은 뭐냐면 옛날 삼국시대부터 근대기, 오세창 선생이 살았던 그 당대에 이르기까지 화가 인명사정 같은 그런 책을 펴내게 되는데 신윤복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화가인 신한평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도화서 화원을 지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간략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윤복이 이렇게 여자일 수 있다는 근거 자체는 도리어 신윤복 당대나 우리 근대기 초기까지도 전혀 없었던 이야기고 드라마하고 소설이라면 충분히 상상적인 요소를 더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다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렸느냐라고 평하는 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3대 화가, 4대 화가 꼽을 때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두루두루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보잖아요. 남겨진 작품도 보고 이랬을 때는 신윤복은 조선 3대 화가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조선 3대 화가는 누구냐? 우리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안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못 그리는 장르가 없었다고 말하는 정조시대의 대표 화가인 김홍도. 세 번째 화가는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대가인 오원 장승업. 이렇게 정도를 꼽고 아쉬워서 한두 명 정도를 더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신윤복을 보통 넣느냐 하면 또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겸재 정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좀 우아한 산수화풍으로 유명한 이인문 이런 분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윤복이 현대 대중들에게 그 조선시대 당시의 평가보다 훨씬 좀 높은 대접을 받는 건 누가 봐도 그림이 쉽게 접근하기 좋아서일 것 같아요. 조선시대 회화 같은 경우는 특히 산수화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운 그림들이 참 많아요. 감상의 출발 지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윤복의 그림으로 딱 넘어가면 누가 봐도 이거 뭘 그린 거야 라고 알 수 있고 그가 그린 거는 산수화라든가 영모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있는 초상화가 아니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이어서 기생도 나오고 뭐 싸움하는 남자들도 나오고 여자를 몰래 훔쳐보는 그런 남자들도 또 나오고 이런 당시에 뒷골목에서 있을 만한 풍경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모로 해도 된다면 저는 세모로 하고 싶습니다. 신윤복은 추나 화가다 아니다라는 시비가 사실 가장 많이 붙은 화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춘화라는 그 그림의 장르를 좀 폭넓게 보자면 그 춘화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춘정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춘화가 있을 수 있겠죠. 신윤복의 그림은 대부분 전자에 속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성적인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그런 춘정이 나타나는 걸 비유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는 조금 더 격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신윤복이 춘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춘정을 그린 그림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다른 그림들에 비하면 비교적 노골적인 편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19세기 말, 그 다음 20세기 초반까지의 신윤복의 이름을 빗댄 춘화집이 막 제작이 돼요. 이미 그때 신윤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서 신윤복의 다른 그림들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져다가 그거를 춘화처럼, 그리고 신윤복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이거 다 신윤복이 그린 거겠지 라고 믿거나 혹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신윤복을 춘화화가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조선시대 많은 중인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윤복의 생물 연도를 알 수 없어요. 우세창의 이제 근역 서화징에 나열된 화가 순서가 생년 순서로 되어 있는데 몇 년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전후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 신윤복은 1758년 이전에는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와전이 돼서 신윤복이 1758년생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기록도 많이 있는데 58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신윤복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구환이라는 분이 쓴 청구화사,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들의 일대기 이야기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떠돌면서 살았고 마치 이방인과 같았고 한간의 사람들과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좀 미루어서 보면 여느 화원들처럼 격식에 맞는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도리어 그런 삶을 좀 답답하게 여기고 떠돌면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풍속화에 나오는 뒷골목 풍경, 그런 거를 그린 것도 바로 신윤복의 이런 특성과 함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신윤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지만 아쉬운 점은 그의 생년 연대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남아있는 작품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이름이 있었으면 전해지는 작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작이라고 있는 미인도, 그 다음에 이제 해원 풍속도첩이 되겠죠. 뭐 해원 전신첩이라고도 하는 그 작품 외에는 좀 낮게의 작품들이 좀 전할 뿐이지 대표작은 좀 드뭅니다. 하지만 신윤복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름은 있는 화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1811년에 일본으로 통신사가 가게 되는데 그때 신윤복이 직접 따라가지는 않아요. 신윤복의 그림들이 그때 선물로 이렇게 가져가서 전해진 게 최근에 이제 일본 그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신윤복은 도화서를 대표하는 화원으로 외국 사신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기록은 적지만 이런 걸로 쭉 미루어서 신윤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신윤복은 이제 풍속화를 잘 그린 화가라고 딱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화가들은 사실은 자기의 좀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주전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수화를 잘 그린다, 인물화를 잘 그린다 이런 것처럼 풍속화를 잘 그린 화가예요.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라고 하면 김홍도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득신, 그 다음에 신윤복 이렇게 세 분을 꼽을 수 있는데 각각 자기가 좀 좋아하는 풍속화 장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김홍도, 김득신은 우리가 흔히 왜 서민들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노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유형의 삶을 그리는 데 비해서 신윤복은 그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흥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고 그런 점에서 바로 풍속화의 폭을 넓힌 거죠.
앞장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뒷모습까지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굉장히 특이하고 색채의 면에 있어서 이게 바로 신윤복 회화의 가장 좀 주요한 점일 텐데 앞서 말한 두 사람의 풍속화는 화려한 원색을 쓴다거나 하지 않아요. 서민들이 실제로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지도 않거니와 주제 자체가 화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담담한 담체 정도를 쓰거나 주로 먹을 위주로 그리게 되는데 신윤복 그림은 풍속도첩에 있는 여러 점 중에 한두 점만 골라보더라도 여성들의 옷차림이 정말 선명한 원색으로 그려지죠.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색채를 잘 썼어요. 조선시대 회화 가운데 여성에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힌 화가는 일찍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신윤복 회화의 특징이고 풍속화의 장을 넓힌 그런 저는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신윤복이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신윤복의 그림 가운데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원 풍속도첩, 그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1935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신윤복의 이 화첩을 구입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거 표제를 꾸민 다음에 오세창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글을 써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회원의 그림을 귀하게 여기지만 특히 이 풍속화는 너무 귀하다 하면서 우리의 지금 잊혀진 조선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는데 특히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화첩 같은 거에도 신윤복 그림이 실리게 돼서 알려지고 당시의 신문에도 신윤복의 화첩에 이러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 그림들이 막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지고 특히 신윤복 회화는 화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풍속화니까 산수화처럼 구도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어서 이 그림을 좀 작은 크기로 축소했을 때 우리가 흔히 휴대하기 아주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윤복 그림이 대중화되는 데 좀 기여를 했을 것 같고, 조선 고적도보라고 우리 조선의 어떤 여러 문화재를 총독부 주관하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세키노 타다시라는 인물이 대장격인데 그 사람의 책에도 신윤복의 회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뭐라 그러냐면 신윤복의 이 그림들이 일본의 우키요에와 굉장히 풍이 비슷하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끔 우키요에랑 신윤복, 미인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원색을 쓰고 미인을 그린 신윤복의 그림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신윤복의 그림을 어떻게 보고 좋아했을까? 역시 1930년대에 뭐 김용준이라든가 뭐 문일평 이런 분들이 신윤복 그림에 대한 평을 남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일본 그림을 닮았다고 하지 않고 조선의 어떤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구현한 그림이다.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색채, 그다음 조선인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일본인도 그렇고 조선 평론가들도 그렇고 모두 신윤복의 그림을 좀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 있는 그림으로서 그 이후에 신윤복 그림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고 대중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신윤복은 그림을 많이 남기지 않았거든요. 전해지는 작품이 적은데 신윤복 그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인도하고 해원 전신첩, 풍속첩인데 이 그림은 둘 다 모두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실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몇 점의 신윤복 그림들이 이렇게 좀 전하고 있어서 그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신윤복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발굴돼서 세상에 나온다면 화가 신윤복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신윤복 팩트체크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많은 그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